돈을 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컨트롤하는 것이다. 손절매로 시작해서 손절매로 끝나는 주식 투자 명인 마티 슈발츠가 남긴 명언인데요. 여러분은 돈을 벌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? 주식 투자 프로그램 보수회전 지금 시작합니다. 탑TV 김진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따라 굉장히 네. 화사해 보이세요. 옷이 색깔이 좀 밝아서 그런가? 지니 색깔? 알라딘에 나오는 딱 그 우리 지니 같은데? 기억 못 하시는구나. 첫 회 때 파란 거 입고 나왔잖아요. 그때도 지니였어요. 그때 약간 스모프 같은 진. 네, 어쨌든 오늘도 주식 지니로서 또 한번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수님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가요? 오늘은 그 세계적인 투자 거장들 있잖아요. 그 중에 몇 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먼저 그 가치 투자의 대가하고 그리고 성장 투자 대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네, 먼저 드려보려고 가치 해요. 투자에 대해서 예. 저 알 것 같아요. 워렌 버핏. 그리고, 맞죠? 예. 벤자민 그레이엄? 맞긴 맞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좀 달라요. 예. 그래요? 또 그게 있어요? 누구냐면 바로 그 경제학자로 유명한 존 케인즈. 그러면 오늘 존 케인즈에 네. 대해서 먼저 짧게 네.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. 그레이엄이 낸 그 유명한 서적이 있잖아요. 버핏도 이걸 보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 네.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 이 책을 출간하기 약 20년 전부터 이분은 이미 그 가치 투자의 기본을 정립하고요. 투자에서 좀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. 1928년부터 45년 그 기간 동안에 대공황도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영국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.5%였어요. 그런데 케인즈는 18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3.2%. 13.2%. 제가 오늘 케인즈를 얘기 드린 거는 버핏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벤저민 그레이엄보다 더 버핏하고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두 분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. 어떤 부분이요? 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. 손실을 피하라, 잃지 말라. 맞아요. 예, 제일 맞죠? 원칙이 잃지 말자는 거고 케인즈의 투자 원칙에도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. 둘 다 손실을, 두 분 다 예, 예. 손실을 좀 경계했네요. 투자 비법, 투자 방법도 이 두 케이스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? 비슷한 부분이 있죠.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. 네, 알겠습니다. 존 케인즈와 워렌 버핏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주식진이 투자 꿀팁을 알려줘. 투자 꿀팁을 알려줘.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 보유하라. 아니, 초량 기업을 찾아서 보유하라고요? 초량 기업이라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어요? 남희 씨는? 삼성, 음, 전자, 삼성 SDI, 뭐 다 LG화학. 다요. 그냥 크면은 좋은 거예요? 저는 이렇게 그 회사 크기나 시가총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그 경쟁력,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그 시장 지배력, 그리고 향후 그 성장 가능성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초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거장들도 그렇게 보고 투자를 했고요.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워렌 버핏과 존 케인즈가 네. 초량 기업을 찾아냈는지. 그 핵심은 바로 해자. 해자요? 예, 뭐 편의점에 있는 해자 말고 해자스럽자 그 해자. 아시죠, 해자? 네네. 예, 모트. 네. 예전에 그 성 주위에 물구덩이를 파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는 게 해자잖아요. 그런데 이제 당연히 투자에서는 그 경제적인 해자를 얘기해야 되겠죠.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. 예, 이게 핵심입니다. 거의 뭐 해자 하나로 다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진입장벽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. 그중에 첫 번째 브랜드 가치. 거기다가 또 그 기술력하고 영업 비밀.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느냐. 마지막으로 뭐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거든요. 네, ROE. 이게 약 20% 정도는 돼야 좀 투자에 아주 적합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요.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뭐
시장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내가 판단한 게 틀리지만 않다면 끝까지 보유하는 거죠. 이 두 분은 거의 사면은 팔지를 않아요. 안 팔면 거의 수익 안 영구히 나잖아요. 보유합니다. 아, 중간에 배당도 받고요. 그럼 이쯤에서 케인즈와 워렌 버핏이 선택한 기업들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기업들이었나요? 코카콜라. 그쵸, 코카콜라. 예, 이 기업의 해자는 뭘까요? 그 맛의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? 그렇죠. 그리고 누구든 콜라를 선택할 때 코카콜라만 일단 선택하기가 그 쉬운 그 브랜드 가치. 빨간 코카콜라의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죠. 코카콜라가 엄청난 해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. 심지어 아까 거기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의 수치까지 좋다. 예, ROE까지 볼 수가- 20이 그렇죠. 넘는다. 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한 거는 1987년이에요. 그때가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블랙 먼데이 때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수를 한 거죠. 현재 그 수정 주가로 환산을 하면 $2 수준이었어요. 근데 실제 지금 코카콜라의 주가는 60불 정도 됩니다. 거의 뭐 3000%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마어마하죠. 이것도 워렌 버핏의 투자 사례인데요. 뭐예요? 면도기. 상세한 그 해자의 내용들을 제가 더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는 기술력. 이 회사의 기술력을 요약을 하면요. 최초라는 말이 항상 붙습니다. 포인트가 또 있는데 교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. 전환 비용. 그 면도기에 맞는 면도날을 계속 사서 쓰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예,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핵심 두 가지 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. 1989년에 $6억 투자를 했어요. 그런데 2005년에 네. P&G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시점에서 무려 9배인 $52억 달러가 됐어요. 뭐 그렇다고 워렌 버핏이 팔았을까요? 안 판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오히려 이 합병 이후에 P&G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매수를 했어요. 인수 이후에도 2배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.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죠. 오, 진짜 1800%네요. 그럼 이 케인즈와 워렌 버핏은 이 해자를 중심으로 초우량 기업을 찾았다면 네. 고수님은 예. 또 여기에 어떻게 또 고수님만의 비법을 더해서 초우량 기업을 선별하시는지. 그게 단데. 그래요? 고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. 그리고 나를 봐. 난 너의 진이야. 꿈이야. 진이야. 그냥 뭐 팁으로 생각하시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시가총액입니다. 저는 그 아주 작지만 알짜 기업을 좋아해요. 제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지 않는 회사. 시가총액 1조 이하. 왜 하필 기준이 1조 원인지. 1조 원 좀 넘어도 돼요. 그리고 1조 원 좀 안 돼도 되는데요. 너무 작은 기업들은 쉽게 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,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기업들 선택하는 기준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. 네. 예, 그걸 가지려면은 최소한 시총이 그래도 2, 3천억 원 이상은 돼야 돼요. 그럼 최소 안전장치가 2, 3천억이고 1조 네. 미만. 그게 좀 안 돼도 좋은 회사가 있기도 해요. 절대 안 된다는 기준은 아니고 그 정도의 기준을 저는 가지고 좋아한다.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나 뭐 기술을 계속 연구하는 그런 회사. 그러니까 곧 출시되면 아주 좋고요. 그리고 막 출시돼가지고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시장의 반응을 캐치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? 저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깔딱고개라는 게 있잖아요. 턱 끝까지 숨이 차올랐을 그렇죠. 그 거의 한 70% 80% 가까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깔딱고개라는 게 생기는데,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.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저는 주가가 예전의 고점 대비,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대략 한 고점 대비 50% 내외? 예, 그 정도면 딱 좋아해요, 제가. 그러면 이 케인즈와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으로 고수님이 국내 주식시장에 한번 적용시켜서 실제로 네. 수익을 보셨던 사례. 먼저 제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제닉이요? 하유미팩이라고 혹시. 한동안 홈쇼핑에서 기억하세요? 진짜 완전 그렇죠. 대박 상품이었죠. 그 당시에 제가 이거 2014년에 투자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이 막
일어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어요. 다른 그런 화장품 회사들보다 중국 진출이 좀 늦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였구나. 예,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가도 많이 낮아 있던 상태죠.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된. 그렇죠.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죠. 2014년 10월 15일 그때 이제 수정 주가 기준으로 15,000원대 초반 네, 매수를 해서 2015년 6월 달에 43,600원까지 올랐거든요. 오, 약 무려 8개월 3배. 만에 두 번째 사례는 KG 이니시스라는 회사입니다. 온라인 결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. 맞아요. 그 시점이 또 2014년이었어요. 평균 20% 이상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, 지금도 성장을 그렇게 하고 20% 있다고.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.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. 네. 2014년 9월 24일 날 15,000원대 그리고 2015년에 2월에 27,6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. 오, 진짜 5개월 남짓 됐는데 네. 90%. 아니 그러면 이 두 종목 말고도 이 케인즈와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으로 꽉 네. 잡은 종목 또 있나요? 당연히 있겠죠. 있겠죠? 네,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. 아, 그쵸. 궁금한 사람들은 주식신이에게 오라. 맞죠, 맞죠. 감사합니다.